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박사전. 오늘 이제 투자지표 분석 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EPS, BPS, PER, PBR 같은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개념 정도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 드린 내용대로만 좀 잘 따라주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 공부하실 때 외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식은 다 지금 요즘에 보면 HTS에서 다 계산을 해줘요. 해서 이미 수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옛날처럼 시험 보는 것처럼 고시 공부하듯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개념을.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지표 분석, 이제 ROE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PBR, BPS 계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자본총계. 이 자본총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 자본총계를 가지고 주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이죠. 주주의 돈을 가지고 도대체 1년에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주들이 투입한 자기자본, 순자산. 여기 좀 개념임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BPS를 구할 때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순자산, 자본총계.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주들이 투입한 자기자본, 순자산으로 한마디로 주주의 돈입니다. 이 자본총계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주주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 자본총계가 여러분 돈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돈으로 이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경영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ROE는 최소한 은행금리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의 돈입니다. 제가 아까 자본총계가 여러분의 돈이라 그랬죠. 그럼 결국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이 자본총계가 1000억입니다. 1000억 원이 있어요. 1000억 원을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1%죠. 그죠? 순이익 나누기 자본총계니까. 10억 나누기 1000억 해보세요. 1%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1000억을 가지고 여러분의 돈, 주주의 목, 자본총계 1000억 가지고 어떤 기업이 1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10%입니다. 그죠? 1%의 10% 차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주주의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은 1%밖에 못 벌었어요. 어떤 기업은 10% 벌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10%. 수익률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1억짜리. 1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은행에 놓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은행을 1억을 놓았다고 쳐봅시다. 그 은행에 1억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 주죠? 한 1%, 그냥 1%라고 가정해볼까요? 한 2%라고 합시다. 너무 박하니까. 2%면 1억이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200만 원이에요. 그게 ROE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200만 원이요. 1년에 200만 원. 근데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로또 복권을 샀다고 칩시다.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1억 원치 했어요. 로또 복권은 돈이 날아가서 안 되겠군요. 이건 좀 가정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요. 로또는 사는 순간 그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을 차렸다고 칩시다. 1억 원을 가지고. 치킨집 1억 원의 가치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딱 했더니 장사를 했더니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몇 프로죠? 그게 10%죠? 1억 대비해서. 그게 ROE예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1억 가지고 내가 뭐 옷가게를 열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ROE가 30%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이 오세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옷장사를 하는 게 제일 낫죠. 아니면 치킨이라도.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ROE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ROE가 다 나와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안 되는 그 ROE를 갖고 있는 기업은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할 바엔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죠. 그죠? 은행 금리가 2%인데 2%가 안 되는 ROE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한 돈 가지고 겨우 2%도 아니니까 1% ROE가 1%라는 얘기는 1%밖에 나한테 수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은 30%, ROE가 30%면은 30%의 이익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ROE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가게를 인수한다고 쳐봐요. 네.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게를 인수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권리금이라는 개념 아시죠? 권리금. 네, 장사하시는 분 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기업은 1년에 1억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는 5천만 원 벌어줍니다. 어떤 가게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짜리 기업, 1억짜리 가게는 5억인데 1억이면 20%죠. 1년. 네, 5억인데 5천만 원이면 10%. 네, 1,000만 원은 뭐 2%인가요? 네, 2%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인수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나 1억짜리를 인수하려고 그러겠죠. 네, 근데 대신에 1억짜리인 기업은 그만큼 비쌉니다.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은 비싸요. 그 권리금을 우리가 권리금의 그 비율을 우리가 PBR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실 편해요.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일수록요 PBR이 높아요. 그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권리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 50%인 기업은 PBR이 막 5배 넘어가고요. ROE가 10%가 안 되는 기업은요 PBR이 1배가 안 돼요. 자기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ROE는 2자릿수 이상이면 좋아요. 이제 그런 개념 제가 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ROE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 아까 이해되시죠? 주주의 돈을 가지고 도대체 1년에 얼마 버느냐. 그런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 나누기, 그러니까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총자산 나누기 자본총계. 이거 곱하면 뭐 여러분 산수 해보셨죠? 수학 해보셨죠? 자, 요렇게 없애고 요렇게 없애면 결국 순이익 자본총계가 남죠. 그러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중간에 매출액 총자산 총자산을 이렇게 넣어서 공식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매출 순이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출액 중에서 도대체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버느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어떤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치면 이게 순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도체를 높은 가격에 판다는 얘기예요. 뭐 식당을 예로 들면 굉장히 비싼 메뉴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죠. 이 매출 순이익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ROE를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듀폰 분해 공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도대체 그러니까 ROE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ROE가 높아졌거나 낮아졌을 때 도대체 왜 높아졌고 ROE가 왜 낮아졌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매출 순이익률, 이게 갑자기 높아졌다. 이게 그러니까 요 총 옆에 있는 요 두 개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게 높아져서 ROE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 순이익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식당에서 비싼 제품들, 그러니까 비싼 메뉴의 음식들이 많이 팔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총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거를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그 가게로, 그러니까 식당으로 따질게요. 아까 앞서는 비싼 메뉴가 많이 팔린 거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그 회전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메뉴고 저가 메뉴고 상관없이 계속 회전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문전성시가, 이 가게가 정말 대박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줄도 엄청나게 서 있고요. 끊임없이 테이블이 회전되는 거죠. 테이블이 뭐 10개라면 10개가 꽉 차 있는데 한 테이블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차고 또 다른 손님이 또 와서 또 채우고, 그래서 계속 회전이 되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가의 개념은 아니고요. 메뉴 단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그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느냐, 팔았느냐의 개념입니다. 제품을. 뭐 화장품으로 치면 화장품 마스크팩으로 치면 마스크팩이 몇 개나 나갔느냐, 그 개수의 의미고요. 예. 요 옆에 있는 요 매출 순이익률은 비싼 제품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예. 그런 개념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가의 개념이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거랑 요 끝에 있는 두 개가 똑같다면, 요것만 증가했다면, 총 자산 회전율이 증가했다면 그만큼 이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식당으로 따지면 메뉴가 엄청나게 팔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총 자산 대비해서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가 뭐죠? 내 돈이죠. 총 자산은 뭐예요? 이 자산이 이코르 뭐죠? 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그죠? 자본 플러스 부채. 그럼 자본 총계 대비해서 자본 플러스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자본 총계랑 이 위에 있는 자본 총계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이게 늘어났다는 건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ROE가 커져요. 이건 안 좋겠죠. 부채가 늘어나면서 ROE가 커졌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ROE가 커지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제가 괜히 이걸 분석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ROE는 자본 총계,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1년에 순이익을 내느냐, 그런 개념인데, 자, 거기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건을 비싸게 팔았느냐, 아니면 가운데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래서 ROE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부채, 빚을 많이 끌어다 써서 ROE가 올라가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단순히 높아졌다고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ROE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뒷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세 가지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찾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불닭볶음면으로 대박이 난 삼양식품, 그 다음 뭐 우리 흔히 아는 햇반, 가공식품의 선두주자 CJChel재단, 이 세 가지 기업을 가져왔는데, 자, 연도별로 제가 작성을 해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 지금 보면 ROE가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도 ROE가 올라갔죠. 11.16에서 12.48, 21.6. ROE가 빅점프를 합니다. 자, 삼양식품도 ROE가 마이너스, 이게 적자였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이 ROE가 10.9%, 15.3% 빅점프를 하죠. 자, 제일제당도 ROE가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많진 않지만 증가를 해요. 자, 똑같습니다. ROE가 올라간 3개 기업인데 연도별로, 자, 이 기업들은 근데 주가 흐름이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ROE가 올라간 이유는 매출 순이익률이 올라가서입니다. 자, 봐보세요. 매출 순이익률이 38.5%에서 40.4%,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46%.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서 그래요. 삼성전자 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다른 거 볼까요? 총 자산 회전율.
그대로죠. 변함없습니다. 재무 레버리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 ROE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점은 아니죠. ROE가 무려 9%나 올랐는데 재무 레버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커질수록 부채를 많이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간 정도니까 ROE는 큰 영향 안 줍니다. 근데 매출 순이익률이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결국 삼성전자는 어떤 제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갔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ROE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기인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 주가도 25,200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전 가격, 액면 분할 후의 가격입니다. 수정해서. 액면 분할 전에는 25,000원이 아니었죠.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지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25,200원에서 36,000원, 5만 원까지 점프를 하게 된 거죠. 사실 ROE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다음 종목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세요. 매출 순이익률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그죠? 아까 삼성전자처럼 점프를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아니에요. ROE가 올라간 배경. 총 자산 회전율 볼까요? 자산 회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1%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전율이 1.2면 무려 20%나 올라간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수치가. 그리고 1.3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는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1.82에서 1.86, 1.99. 이때 조금 증가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산 회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2년 새에 30%.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만큼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잖아요.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총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근데 불닭볶음면 가격은 똑같잖아요. 라면 가격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도가 지날수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매출 순이익률은 그렇게 증가를 안 했어요. 결국 불닭볶음면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양이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 이것도 좋은 내용이죠. 핵심 제품의 판매가 그만큼 크게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 주가가 27,000원대였는데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불닭볶음면이 대박이 나가지고요 9만원까지 빅 점프를 했습니다. 이게 ROE의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같은 ROE라도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입니다. 이 기업도 ROE가 올라간 기업인데, 자 보세요. 매출 순이익률은 떨어졌어요. 잠깐 좀 올랐다가 떨어졌고, 총 자산 회전율도 이게 뭐죠? 증가를 안 합니다. 그냥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럼 매출 정체, 순이익률도 단가도 오히려 17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ROE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지? 재무 레버리지가 급증을 하죠. 4.37에서 615. 이 재무 레버리지가 4.37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삼양식품은 1점대잖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4배입니다. 4배가 된다는 건 그만큼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부채가 그만큼 많은 기업이죠. 근데 부채 레버리지가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4.99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죠. 제일제당의 ROE 상승 배경은 빚을 많이 내서 그렇구나. 빚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빚을 많이 지면서 ROE가 올라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 어떻습니까? 안 갑니다. 주가가 3년 동안 정체되어 있죠. 15년도에 37만, 오히려 내려갔어요. ROE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35만원, 그 다음에 36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을 이제 제가 표본을 삼아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ROE가 증가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ROE를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듀폰의 분해 공식인데,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결국 단가가 올라가느냐, 이 기업의 제품 단가가 올라가서 ROE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품을 워낙 많이 팔아서 올라간 거냐, 빚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ROE가 올라가는 거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괜찮죠, 그건. 예. 이 앞에 둘 중에 하나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빛이 증가하더라도. 근데 제일제당처럼 다른 거는 오히려 변동이 없는데 빛만 증가했다. 그러면서 올라간 거는 주가 할인 요소입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같은 ROE가 증가했어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OE 한번 말씀드렸고, ROE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만 이해만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나중에 또 생각나실 때 또 한번 이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ROE 분석까지 투자지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